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엔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오늘의 주가는 183,600원으로 2.5%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1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자, 3거래일 연속해서 음봉 캔들이 나왔었고, 만약에 오늘까지 추세가 살짝 애매했다, 혹은 아니면 이렇게 밀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이 뭐 쌍바닥을 확인하러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오거나 살짝 불안한 모습이 나왔을 건데, 일단 오늘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버텼죠. 그리고 아직까지 주가의 방향성은 상방인지 하방인지 100%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차트 형태만 봤을 때는 사실 엔캠은요, 이미 하락이 진행되던 이 추세 라인을 이번에 좀 돌려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시간이. 이제 정확하게는 이번 연도 5월, 자 5월까지 추세가 나쁘지 않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가 주가가 급속도로 밀렸었죠. 뭐 이때는 뭐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도 있고 뭐 2차전지에 대한 업황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2차전지 섹터 자체가 밀렸던 느낌이 강했어요. 근데 엔캠은 결국에는 적자를 보고 있다가 흑자 전환을 했고 12 물량을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하니까 주가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됐었으면은 이미 엔캠의 주가는 더 밀렸겠죠. 기존처럼 고점이 내려가는 추세 라인 만들고 저점 또한 같이 내려가고 또 반등 나오면 여기에서 밀리고 이걸 반복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흐름을 돌려 세웠고 우리가 앞으로는 이 박스권 자리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만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자 엔캠 대응하는데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엔캠 관련해서 2차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이슈, 그 다음 기술적인 분석을 통한 엔캠의 목표가까지 알아볼 거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엔캠 차트 보기 전에 우리가 글로벌 이슈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9월 달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의 리서치 보고서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유럽연합에서 이번에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은 이 탄소 배출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전기차의 판매 전략을 수정할 거예요. 내연기관의 비중을 줄이고 뭐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의 판매량을 늘리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대비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 40% 증가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국 하원에서 이번에 법안이 처리가 됐어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중국이랑 관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 뭐 상원 통과, 뭐 대통령 서명,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법안이 발효만 되면은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겠죠.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 긍정적인 영향으로요. 안 그래도 이번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면서 중국이 이제 북미 지역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법안까지 처리가 된다? 그땐 이제 중국의 빈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채울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전해액 관련해서는 이제 엔캠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의 점유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엔캠의 사업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대선입니다. 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누가 대통령이 될까에 대한 좀 베팅 사이트거든요. 근데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47%,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은 52%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이 수치가 반대였어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TV 토론회 이후로 미국의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트럼프에 비해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정책에 굉장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고 실제로도 해리스의 공약 중에서 친환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해리스가 되는 게 2차전지 섹터에는 긍정적이다. 자, 지금 대선까지 여러분들 43일 남았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당선 격차 한 5% 차이 나고 있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뒤바뀔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해리스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IRA 정책을 폐지를 한다느니 전기차 관련해서 안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공화당이 상원이랑 하원을 모두 다 장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안 자체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IRA 정책 폐지, 이런 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봤자 전기차의 보조금을 조금 더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세액공제 혜택을 조금 더 줄인다거나 이 정도의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됐을 때의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대중국 관세 올린 거 제외하고도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모든 나라의 관세 10%, 그 다음 중국한테는 특별히 60% 인상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중국은 이번에 관세 인상에 이어서 또 한 번 폭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트럼프가 돼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해리스가 되면 더욱더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 2차전지 재료에 대한 내용 빠르게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엔캠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분석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앞으로 예상되는 차트상의 흐름,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 이 매도가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10배 갑니다, 200만원 갔을 때 파세요,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고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팔 수 있는 목표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니까 꼭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차트 분석하기 전에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하나 있어서 이것만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바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선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전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고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거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요, 시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날짜가 오늘이죠. 정확하게 9월 23일. 자, 오늘 날짜로 제가 드렸던 종목 한농화성이 있고요, 모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시 45분, 8시 48분에 드렸어요.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목표가는 얼마고 어떤 재료로 움직이는지 다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장중에 급하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플 키신 다음에 종목명 검색하고 시장가에 매수만 걸어두시면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제가 8시 45분에 드렸던 한농화성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차트를 띄워놨는데, 자, 9월 23일 월요일 날짜 한농화성이고요. 자, 시가가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3.4%죠. 근데 오늘 고가가 얼마예요? 21,850원, 22%예요. 저는 이제 물론 목표가를 2만원으로 잡아드렸고 우리가 2만원 목표가에만 매도를 했어도 대략 15%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텔레그램으로 신호를 드려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죠. 목표가 2만원 터치하고 충분히 매도 기회 주고 있다. 일정 수준 비중은 덜어내고 대응하는 게 안전하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드렸던 이 모비스라는 종목도 목표가 3,800원 말씀드렸죠. 모비스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자, 시가 7%, 그 다음에 고가가 얼마였어요? 20%. 충분히 제가 얘기했던 목표가 3,800원 터치했죠. 그리고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혹시나 매도 타이밍 놓치실까봐 여기다가 또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목표가 터치하고 살짝 밀린 다음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있다. 아까 정리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올라올 때 정리하는 게 좋다. 매수가 대비 10%, 12% 수익 줬죠. 자, 이렇게 우리가 두 종목으로만 지금 20% 가까운 수익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 텔레그램 소통방 전부 다 무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간단한 인증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253-6578 번호. 자, 이쪽 번호로요, 저한테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소통방에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또 우리 입장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서 간단하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이 방을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지간한 유료방보다 훨씬 낫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종목을 10개씩 뿌리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미리 잡을 수 있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매도 가능한 목표가도 알려드리죠.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내가 주식을 오랫동안 했지만 뭐 제대로 된 수익을 본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기만 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종목을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뭐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승률이 잘 나오는구나, 그때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 참여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소통방을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원이 몇 분 없는데 제가 뭐 소통방의 인원을 뭐 5,000명, 10,000명씩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제가 한 500분에서 1,000분 정도만 받고 운영을 하려고 해요. 나중 가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들어오고 싶으셔도 자리 때문에 못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자, 위에 번호로 저한테 그냥 입장이라고 간단하게만 남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텔레그램은 어플이 꼭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제가 드리는 링크만 누르시면요, 별다른 설치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하니까 텔레그램이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나는 이거 못 들어오겠다, 이용을 못 하겠구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저한테 편하게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엔캠 넘어와서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가지 패턴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엔캠이 이 하방 추세를 이번에 돌려 세웠다고 했죠. 근데 돌려 세웠을 때 반등하려다가 항상 부딪히고 반등하려다가 항상 부딪히면서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이평선이 있어요. 지금 확대해서 잘 보시면 이 노란 색깔 선 보이세요? 노란 색깔 선.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도 노란색 선에 부딪히면 하락합니다. 그 다음 또 잘 올라가다가도 노란색 선에 부딪히면 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이 노란색 선은 여러분들 120일 이평선이에요. 근데 지금 120일 이평선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그럼 얘가 반등할 때 분명히 여기에서 똑같이 저항을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항을 안 받고 혹은 이 저항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겠죠. 저는 지금 엔캠 개인적으로는 이런 삼각수렴 패턴이 나올 거라고 봐요. 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엔캠 추세를 보시면요, 이런 흐름이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이.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평선이 딸려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등하려다가 주가가 부딪히더라도 다시 밑에서 반등만 나와주면 돼요. 그 다음 또 살짝 조정받고 반등 나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끝에 가서 흐름이 상방으로 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패턴이 안 나오고 그냥 당장 반등이 나오면서 중요한 이평선을 돌파를 해준다? 그럼 이제 추세가 이렇게 가겠죠. 고점이랑 저점이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노란 색깔 선을 어떻게 넘어가 주냐. 120일 이평선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렇고요. 월봉을 볼 때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자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16만 5천 원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는 명확하게 저항대가 보이죠. 그럼 지금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분홍 색깔 5월선, 그 다음 파란 색깔 10월선, 그 다음 밑에 있는 연두 색깔 20월선, 얘네가 한 점으로 모이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한 점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상방으로 가기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조금 애매해지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한 번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3개월 내리 똑같은 저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고 보고 있고,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그 종목에는 세력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매집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존재할 거고, 이게 16만 5천 원대 지킨 다음에 뭐 17만 원, 18만 원 가서 5% 뛰기, 10% 뛰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앞으로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캔들이 나왔을 때 얘네가 전부 다 모이는 자리가 나올 거고, 그 구간에서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상방으로만 딱 가준다. 그럼 다시 한번 이런 N자 파동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왜? 빠질 거였으면 여러분들 진작에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일단은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던 이 캔들 잘 버텨주고 있고, 그 다음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왔던 수급이 모두 다 매도로 빠져나갔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월봉상으로도 박스권 눌림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제가 일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삼각수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목이 여기 안에서 의미 없이 움직이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렴했을 때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수렴까지는 여러분들 이 이평선 자체가 장기 이평선이라 굉장히 천천히 내려올 거예요. 천천히. 그 다음 밑에 있는 주황 색깔 이평선도 비슷하게 내려올 거고요. 그 다음 단기 이평선 만나고 481 2년선도 딸려오고, 이 자리에서 방향성 좋게 나오면 문제 없으니까 우리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당장 내일 주가가 폭등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흐름 자체가 이미 하방 추세에서 옆으로 가는 추세로 바뀌었고, 이 옆으로 가는 추세에서 아직까지는 100% 명확하게 상방, 하방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내심을 갖고 홀딩을 하자. 근데 뭐 2차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좋은 흐름들, 그 다음에 엔캠 종목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 그 다음 전반적인 차트 형태를 봤을 때는 굳이 여기에서 더 내려갈 건데 돌려 세웠다? 거의 안 생기거든요, 이런 일이. 항상 얘기하지만 내려가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이 추세를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애초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누군가 개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는 데는 더 빼려고 관리할 일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상방의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홀딩을 해보자. 뭐 한두 달 정도면 큰 방향성 나올 거니까, 그 전에 내가 혹시라도 엔캠 관련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 이 자리 보시면 되죠. 16만 5천 원대. 충분히 매수의 기회는 줄 수밖에 없고, 안 주면 그냥 안 주는 대로 날아가면 좋은 거고, 만약에 여기 아래자리 터치를 했을 때는 평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의 대응도 현명하다. 일단은 이 정도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긴 영상인데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